시댁이 자꾸 신경 쓰이니까 부담스러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찬 칼날처럼 꽂혔어요. 분명히 나쁜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서늘해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마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옥, 올해 64입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는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남편 사진의 여보, 오늘도 잘 지내보자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우리 집은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혼자 살기에는 조금 큰 편이에요. 거실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고 소파에는 남편이 즐겨 덮던 담요가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어요. 가끔 그 담요를 만지면서 남편 생각을 하곤 해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현수 하나뿐이에요. 정말 효자예요. 결혼하고도 일주일에 2번은 꼭 들러서 엄마 괜찮아? 아픈 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하며 세세히 안부를 묻고 매달 20일이면 어김없이 용돈 봉투를 건네주면서 엄마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요 하고 이런 아들 둔 게 정말 고마워요. 현수는 키가 175cm 정도의 체격이 좋은 편이에요. 성격도 온화하고 말수는 적지만 속 깊은 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게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30이 되어서야 현수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요즘 세상에 30까지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혹시 평생 혼자 살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주변에서도 순옥이네 현수 왜 결혼 안 해?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거든요. 엄마, 지은이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보자. 정말 좋은 사람이야. 처음 만난 지은이는 정말 인상이 좋았어요. 키가 165cm 정도의 단발머리가 단정하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했어요. 옷차림도 깔끔한 원피스에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첫인상부터 이 아이는 단아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수 오빠가 어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목소리도 조용조용하니 듣기 좋았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목소리가 좀 커서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은이는 정말 차분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현수가 뭐라고 했는데? 항상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리도 정말 잘하신다고 해서 언젠가 어머니 손맛을 꼭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현수가 밖에서 엄마 자랑을 하고 다니는구나 싶어서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현수 오빠를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잘 챙겨주세요. 웃는 모습도 깔끔하고 말하는 것도 예의 바르고 우리 현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식당에서 식사하는 내내 지은이는 제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네, 어머니. 정말 그렇네요. 맞아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참 기특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른 말을 대충 듣는 경우가 많은데 지은이는 정말 진심으로 듣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우리 현수 성격 어때? 좀 답답하지? 말도 별로 안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현수 오빠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은 많이 안 하지만 마음이 깊고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줘서 정말 감사해요. 겸손하기까지 하니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은 자신만만한 아이들이 많은데 지은이는 정말 겸손했어요. 지은이 부모님은 뭘 하셔?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할머니가 많이 키우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할머니랑 친하겠네? 네, 정말 친해요. 지금도 자주 뵈러 가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른들과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구나 싶어서요. 6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현수가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하면서 연락을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현수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지은이는 늘 조심스러워 했어요. 한복 맞출 때도 예식장 정할 때도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실례되는 일 없었을까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지은아. 너무 걱정하지 마. 천천히 배워가면 되는 거야. 나도 처음엔 모르는 게 많았어. 정말요?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럼 시집 와서 한참 동안 눈치만 봤지. 시어머니 표정 하나하나 살피고 뭘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어. 밥상 차릴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고민만 하고. 그럼 제가 지금 느끼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네요. 어머니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현수 오빠한테 물어봐도 엄마는 괜찮으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하고 그런 지은이가 안쓰러워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제가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한복집도 같이 가고 예식장도 함께 보러 다니고 청첩장 디자인까지 같이 골랐어요. 지은이는 매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다 챙겨주세요? 하며 고마워했어요. 지은아, 이런 게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이 되는 건데.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뿌듯했어요. 결혼식 전날에는 지은이가 따로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내일부터는 정말 어머니 딸이 되는 거네요. 그래, 우리 딸.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어머니.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배워서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결혼식 다음 날 신혼집에 이것저것 필요한 거 들고 갔어요. 냄비, 그릇, 조미료, 반찬통, 신혼집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실용적인 것들로 준비했죠. 지은이가 그걸 보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것까지 친정엄마도 이렇게 안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이 고운 아이구나. 내가 잘해줘야겠다. 우리 현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결혼 1년 후 예린이가 태어났어요.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처음 병원에서 예린이를 봤을 때의 그 느낌.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눈은 꼭 감고 있고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할머니가 왔네. 예린아, 할머니야. 예린이가 제 손가락을 꼭 잡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현수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은이는 첫 아이라 그런지 모든 게 어려워했어요. 어머니, 아기가 계속 울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배고픈가 보다. 우유 언제 줬어? 1시간 전에 줬는데도 울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그럼 기저귀가 젖었나? 확인해봐. 기저귀도 방금 갈았는데 왜 이렇게 울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은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처음 현수를 키울 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우리 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밤에 현수가 울면 전화해서 어머니, 애가 계속 울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물어보고 지은아,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한 거야.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걸로 표현하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현수 오빠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힘드셨어요? 나도 처음엔 똑같았어. 밤새 울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육아책도 뒤져보고 그런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더라고.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이의 부탁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내일 산후조리원에서 교육이 있어서요. 2시간 정도만 예린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정말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산후조리원 교육, 병원 검진, 관공서 볼 일, 이해할 만한 일들이었죠. 그럼요. 당연히 봐줘야죠. 첫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린이를 처음 혼자 봐줄 때의 그 느낌, 정말 좋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품에서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함께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 할미, 예린이가 6개월쯤 됐을 때 처음 그렇게 부를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현수 어릴 때 엄마하고 처음 불렀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손주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구나. 지은이도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숨통이 트여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예린이도 할머니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할머니의 역할이구나. 남편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이렇게 할 일이 생기니까 좋네.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 봐주던 게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그게 또 일주일에 2번이 되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예린이를 봐주게 됐어요. 어머니, 또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아기 데리고 가기가 좀 그래서요. 어머니, 오늘 치과 예약이 있는데 예린이랑 가면 울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니, 갑자기 대학 동창회 모임이 잡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간다는데 저만 빠질 수가 없어서요.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예린이 옷이랑 용품 좀 사려고요. 매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점점 형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급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꼭 급하지 않은 일들도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건 지은이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린이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타고 잠 재우는 것도 지은이가 했는데 나중에는 와서는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했어요. 지은아, 예린이 기저귀 젖은 것 같은데? 어머니, 저 좀 쉴게요. 집에서는 쉴 틈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해주세요. 밥 시간인데 언제 줄 거야? 어머니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너무 피곤해요. 처음엔 그래, 육아가 힘들겠지.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하고 했는데 점점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지은이가 쉬는 동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린이 기저귀 갈기, 밥 먹이기, 재우기, 씻기기, 놀아주기. 거의 모든 걸 제가 했어요. 지은이는 정말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쉬거나 심지어 예린이가 울면 어머니,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달래주세요 하면서 아예 손을 놓아버리더라고요.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활력이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린이를 보고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지은이가 엄마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는 괜찮은데? 예린이 보는 것도 재미있고. 아니야, 엄마. 지은이가 엄마 집에서만 쉬고 자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 그런가? 육아가 워낙 힘든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지은이가 집에서도 예린이 돌보는 거 거의 안 해. 나한테도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그래서 내가 퇴근하고 와서 예린이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재우고 거의 다 해.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이상했어요. 지은이가 집에서는 육아를 안 한다고? 그럼 지은이는 집에서 뭘 해? 그냥 핸드폰 하거나 TV 보거나 아니면 잠자거나 화장품 바르거나 하루 종일 거의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엄마도 쉬어야 하는데. 현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지은이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서 하루에 거의 8시간, 9시간을 우리 집에서 보내는 거였어요. 오전 10시쯤 와서 저녁 7시, 8시쯤까지 거의 하루 종일이었죠. 그동안 예린이는 제가 돌보고 지은이는 소파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거나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엄마, 그리고 지은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 무슨 말? 어머니 집에 가면 정말 편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이런 말을 해. 그래, 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시다. 애 봐달라고 하면 다 봐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해.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찜찜했어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왜 기분이 이상할까요?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또 와서 소파에 누웠어요. 예린이는 제가 안고 있었고 지은이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응? 지은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망설이더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때 지은이가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댁이 자꾸 신경 쓰이니까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정말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찬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뒤집어 쓴 것 같았거든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지금 뭘 들었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를 너무 챙겨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저는 한참을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언제 이 아이들을 챙겨줬다고? 이 아이가 맨날 와서 쉬어가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챙겼니?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저희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독립적으로? 네. 너무 자주 오고 가고 하니까 저희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쉬고 가는데 제가 챙겨준다고? 제가 자주 오고 간다고? 지은아, 내가 언제 너희 집에 찾아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뭘 간섭했어? 뭘 챙겨줬다고 그래? 지은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입만 벙긋거리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고. 지은아, 내가 매일 여기 와서 쉬고 가는 건데 그게 내가 챙기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부탁한 적 있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하지만 지은이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 뜻이었어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댁이 자꾸 신경 쓰이니까 부담스럽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조심했어요. 지은이가 부담스럽다고 했으니 정말 부담 안 주려고 했어요.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지은이가 와도 예전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지은이가 오면 뭐 먹을래? 과일 깎아줄까? 물 끓여줄까?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응, 왔구나 하고 말았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왔는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어요. 어머니, 예린이 기저귀 젖었는데요. 그래, 갈아줘. 네, 기저귀 갈아줘. 내가 해야지. 아, 네. 지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예린이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봐도 삐뚤삐뚤하고 테이프도 제대로 안 붙이고 예린이가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지은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옆이 세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예린이가 불편해. 아, 네.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돼. 내가 해야 해.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예린이가 벌써 10개월인데 지은이가 기저귀 가는 것도 이렇게 서툴다니. 평소에 정말 안 했나 보다 싶었어요. 지은아, 평소에 예린이 기저귀 누가 갈아?
그게 보통 현수가 퇴근하고 와서 현수가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너무 젖으면 뭔가 이상했어요. 하루에 기저귀를 몇 번씩 갈아야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이라니. 지은아, 예린이 밥 시간이야. 네, 어머니가 주세요. 왜 내가 줘? 내가 줘야지. 그런데 어머니가 주시면 더 잘 먹잖아요. 안 돼. 내가 직접 줘봐. 지은이가 어쩔 수 없이 예린이에게 밥을 주는데 정말 서툴렀어요.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예린이가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흘리면 당황하고 이상하다. 10개월 된 아이 엄마가 이럴 수가 있나? 며칠 후 지은이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럼 무슨 뜻이었어? 그냥 너무 자주 오니까 어머니도 피곤하실까봐. 그런 뜻이었어요. 그럼 안 오면 되잖아. 누가 오라고 했어? 그게 그런 뜻도 아니고. 지은이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 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지은아,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으니까 부담 안 주는 거야. 뭐가 문제야? 아니, 어머니가 갑자기 차가워지셔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차가운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거야. 내가 원한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부담스럽다면서 지금은 왜 이래? 지은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도 평소보다 일찍 갔어요. 뭔가 불편한 듯이 말이에요.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예전 같았으면 벌써 가. 저녁 먹고 가지 그래.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보내줬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현수가 걱정스럽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요즘 좀 이상해. 왜? 집에서 계속 짜증내고 예린이한테도 신경질 내고 그리고 엄마가 차갑게 대한다고 계속 그래. 나는 내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야? 부담스럽다고 하길래 정말 부담 안 주려고. 엄마, 지은이가 그런 말 했다고? 응, 시댁이 자꾸 신경 쓰이니까 부담스럽다고. 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이상하다. 지은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의존하면서 왜 그런 말을. 뭐라고? 아니, 엄마. 지은이가 집에서는 예린이 돌보는 거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어머니 집에 가면 편하다. 어머니가 다 해주신다. 이런 말만 해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해졌어요. 그럼 지은이가 집에서는 뭘 해? 솔직히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예린이 울어도 현수야, 내가 달래줘 하고, 기저귀 갈 때도 현수야, 내가 해줘 하고, 밥 먹일 때도 현수야, 내가 해줘 하고, 그럼 지은이는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거나 TV 보거나 네일 아트 하거나 그게 하루 종일. 네, 제가 퇴근하고 와서 보면 거의 그래요. 점점 이상해졌어요. 그럼 지은이가 정말로 육아를 안 하고 있다는 건가? 현수야, 그럼 지은이가 우리 집에 오는 이유가 뭘까? 그게 지은이 말로는 어머니 집에 가면 정말 쉴 수 있다고 해요. 집에서는 예린이가 계속 보채는데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편하다고.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됐어요. 지은이가 우리 집에 오는 이유가 정말로 쉬기 위해서였구나. 그러던 3주째 되던 날 오후 3시쯤 갑자기 현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목소리가 정말 다급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예린이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지은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고만 있어요. 저는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 당장 갈 수가 없어서 엄마가 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40도? 그럼 병원에 가야지. 그래서 병원 가라고 했는데 지은이가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해서 해열제도 어떤 걸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알겠어. 지금 간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아기 해열제, 수건, 여벌옷. 가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40도라니. 아이에게는 정말 위험한 온도잖아요. 택시 기사님께 빨리 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하고 부탁드렸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지은이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린이가 많이 아픈 건 아닐까? 15층에서 내려서 지은이네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지은이가 급하게 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집이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현관부터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고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며 기저귀며 젖병이며 장난감이며 온갖 것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소파에는 이불이랑 베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소파 밑에는 과자 부스러기며 휴지며 정말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부엌 쪽을 보니 더 심각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릇들은 기름때가 끼어서 번들거렸어요. 전자레인지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고 바닥에는 뭘 흘린 건지 끈적끈적한 것들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가 올려져 있는데 안을 보니까 라면을 끓이다가 그냥 둔 것 같았어요. 물은 다 졸아버리고 라면은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세탁기 위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바닥에는 젖은 타올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고 변기 주변도 더러웠어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지은아. 거실로 들어가니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서 예린이를 안고 있었어요. 예린이는 열에 달아서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어요. 지은이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은아, 왜 이렇게 있어? 병원은 왜 안 갔어?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예린이가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라. 뭐가 무서워? 응급실 데려가야지.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해열제도 어떤 걸 줘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예린이를 안아보니 정말 뜨거웠어요. 온몸이 달아있고 축축하게 땀도 흘리고 이건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요. 지은아, 해열제 어디 있어? 해열제요? 응,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거. 그게 없어요. 없어? 아기 키우는데 해열제가 없어? 네, 필요한지 몰랐어요. 체온계는? 그것도 없어요. 없어? 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0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데 해열제도 체온계도 없다니. 다행히 집에서 챙겨온 해열을 우선 먹였어요. 지은아, 그럼 예린이가 아플 때 어떻게 했어? 그냥 현수가 있을 때만 아프다가 나았어요. 이렇게 심하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 육아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급하게 예린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어요. 택시 안에서도 예린이는 계속 축 늘어져 있었고 지은이는 그냥 불안해하면서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기만 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예요. 아, 그럼 엄마는? 여기 있어요. 간호사가 지은이를 보더니 또 물었어요. 아이가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신다고요? 네. 오늘 아침부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저녁부터인 것 같기도 하고. 간호사가 이상한 눈으로 지은이를 봤어요. 해열제는 먹였어요? 아니요. 왜요? 없어서요. 집에 해열제가 없다고요? 네. 10개월 된 아기인데 해열제가 없어요? 네. 처음 사보는 거라 뭘 사야 할지 몰랐어요.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예린이를 진찰하더니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의사 선생님과 복도로 나갔어요. 할머니, 이 아이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저귀 발진이 상당히 심하고 영양 상태도 좀, 그리고 몸무게도 또래에 비해 상당히 적어요. 10개월인데 8개월 정도 몸무게예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엄마가 아이 관리에 대해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혹시 산후 우울증이나 다른 문제는 없나요? 그때 간호사 한 분이 지은이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보통 몇 시간 간격으로 밥 먹어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울면 주고 하루에 몇 번 정도요? 그것도 세어본 적이 없어서. 분유는 얼마나 타서 줘요? 그것도 대충. 많이 울면 진하게 타고. 이유식은 하루에 몇 번 줘요? 이유식요? 그냥 분유만. 10개월인데 이유식을 안 해요? 네. 어려워서. 의료진들이 다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더 자세히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평소에 이 아이 돌보시는 일이 많으세요? 네, 자주 봐줘요. 그럼 엄마는 평소에 뭘 하시고? 그게 잘 모르겠네요. 주로 쉬는 것 같은데.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양실조 직전 상태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태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그런가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엄마가 육아 방법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아이가 위험할 수 있어요. 다행히 예린이는 해열제를 맞고 링거를 맞아서 열이 조금 내렸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계속 관찰하시고 다시 열이 오르면 바로 오세요 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예린이를 침대에 재우고 지은이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은아, 예린이 이유식은 언제부터 안 했어? 이유식요? 처음부터. 어려워서. 처음부터? 그럼 지금까지 분유만? 네. 가끔 어머니가 해주신 것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해준 이유식이 예린이가 먹은 이유식의 전부였구나. 지은아, 그럼 평소에 예린이를 어떻게 돌봐?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주고 하루에 몇 번? 그냥 울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목욕은 언제 시켜? 목욕요?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무서워서. 현수가 있을 때만. 일주일에 한 번? 네. 혼자 하기가 무서워서. 미끄러질까봐. 놀아주는 건 TV 틀어주고 장난감 주고. 그게 다야? 네. 뭘 더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10개월 된 아이를 이런 식으로 키울 수가 있나?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더 충격이었어요. 분유 한 통과 생수병 몇 개, 그리고 컵라면 몇 개. 이게 전부였어요. 이유식 재료는커녕 지은이가 먹을 반찬도 거의 없었어요. 지은아, 너 평소에 뭘 먹고 살아? 그냥 배달음식 주문해서 먹거나 컵라면 끓여 먹거나. 매일? 네. 요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 내가 뭘 하는데? 그게 예린이 돌보느라. 예린이 돌보는 게 뭔데? 아까 말한 게 다야? 네. 그런데도 힘들어요. 그럼 예린이는 뭘 먹어? 분유랑 가끔 과자 조금, 바나나 같은 거. 과자? 10개월 된 아기한테? 네. 먹고 싶어 해서, 울면서 달라고 해서.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10개월 된 아기에게 제대로 된 이유식은 안 주고 과자를 준다니. 그날 밤 예린이를 재우고 지은이와 정말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왜 시댁이 부담스럽다고 했어? 지은이는 한참을 눈물을 흘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부족해서. 뭐가? 육아도 모르겠고 집안일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그럼 배우면 되잖아.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런데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들킬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네. 어머니는 다 잘하시잖아요. 예린이도 잘 돌보시고 집안일도 척척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만 온 거야? 네.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가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편했어요. 저는 그냥 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한 거야? 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머니가 알까봐.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현수한테도 뭐라고 할까봐. 지은아, 그럼 지금까지 예린이는 누가 키운 거야? 그게 어머니가 많이 봐주시고 현수가 퇴근 후에 하고 주말에도 현수가 거의 다 하고 너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10개월 동안? 네. 처음엔 배우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고 무서워서 그냥 어머니가 해주시는 대로 현수가 해주는 대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이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가 된 거구나. 그리고 무서워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구나. 지은아, 그럼 너는 지금까지 뭘 했어? 그냥 쉬고 핸드폰 보고 TV 보고 하루 종일? 네. 예린이 재워놓고 그럼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 네.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다음날 현수가 부산에서 급하게 돌아왔어요. 상황을 다 설명해 줬어요. 현수야, 내 와이프가 이런 상태야. 현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정말요? 저는 지은이가 집에서 육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어?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리고 지은이가 괜찮다, 잘하고 있다, 힘들지만 괜찮다 이렇게만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현수야, 내가 퇴근하고 와서 예린이 돌보는 동안 지은이는 뭘 해? 그냥 쉬고 있거나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느라 힘들었다고 해서 현수야, 지은이가 하루 종일 아이 돌본 게 아니야.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예린이는 누가? 내가 봤지. 지은이가 우리 집에 와서 쉬는 동안 내가 다 돌봤어. 엄마, 정말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현수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엄마, 제가 너무 무관심했네요. 지은이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어요. 확인도 안 하고. 현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현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일단 지은이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어요. 뭐가 다르게? 지은이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신 해주지 말고 직접 할 수 있게.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게요. 그럴 수 있을까? 해야죠. 이대로는 정말 안 되니까. 예린이도 위험하고. 그 이후로 저는 지은이를 다시 도왔어요.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제가 다 해줬다면 이번에는 지은이가 직접 할 수 있게 옆에서 천천히 가르쳐 줬어요. 지은아, 이유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당근은 이렇게 잘게 썰고 끓는 물에 이 정도 삶고. 어머니, 너무 어려워요. 그냥 어머니가 해주세요. 안 돼. 내가 해야 해. 나는 옆에서 알려줄 테니까 천천히 해봐.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처음엔 다 어려워. 나도 현수 키울 때 처음엔 그랬어. 근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 정말요? 그럼 지금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도 처음엔 이유식 만들다가 태우기도 하고 너무 짜게 만들어서 현수가 안 먹기도 하고 그랬어. 목욕시키는 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아, 예린이 목욕 시간이야. 어머니가 시켜주세요. 저는 무서워요. 안 돼. 내가 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정말 무서워요. 미끄러지면 어떡해요? 물에 빠뜨리면 어쩌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히 하면 돼. 자, 이렇게 한 손으로는 목을 받치고, 이렇게요? 그래, 잘하고 있어. 다른 손으로는 몸을 씻기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예린이가 울기도 하고, 물을 흘리기도 하고,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가서 예린이가 더 울기도 하고. 하지만 며칠 하다 보니 조금씩 늘더라고요. 기저귀 갈기, 밥 먹이기, 재우기.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줬어요. 지은아,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거야. 너무 꽉 조이면 예린이가 불편하고 너무 느슨하면 새니까. 어머니, 이 정도면 맞나요? 조금 더 조여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테이프는 이렇게 붙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연습이야. 현수 키울 때 몇천 번도 더 갈아봤으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다 보면 늘어.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한 조건들을 걸었어요. 지은아, 내가 도와줄 테니 너도 반드시 노력해야 해. 네, 어머니. 첫째, 매일 육아 일지를 써. 예린이가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밥 먹었는지, 언제 잠잤는지, 언제 기저귀 갈았는지, 시간까지 정확히 적어. 매일요? 그래. 그래야 패턴을 알 수 있어. 아기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 네. 둘째, 궁금한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조건 물어봐. 모르는 게 죄가 아니야. 안 배우려고 하는 게 죄지. 네, 어머니. 셋째, 내가 없을 때도 혼자 할 수 있게 매일 연습해. 언제까지나 내가 옆에 있어줄 수는 없어. 네. 넷째, 집안 정리도 매일 해. 아이가 있는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돼. 아이 건강에도 안 좋고. 네. 다섯째, 요리도 배워야 해. 매일 배달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가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어머니, 저 정말 못하는 엄마예요.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이렇게 못해요. 지은아, 처음부터 잘하는 엄마는 없어. 다 배워가면서 하는 거야. 정말요? 그럼 나도 현수 낳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당연하지. 첫 아이는 다 그래.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더라고. 현수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집안일에도 관심을 갖고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엄마, 제가 지은이한테만 맡겨둔 게 정말 잘못이었어요. 그래, 부부가 함께 해야지. 네, 이제는 제가 더 도울게요. 퇴근하고 와서도 예린이 돌보고 주말에는 지은이가 쉴 수 있게 제가 다 할게요. 그래야지. 그래야 지은이도 배울 시간이 생기고 실제로 현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못 내더라도 가능한 한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와서 예린이를 돌봐주고 지은이와 함께 육아를 배웠어요. 지은아, 오늘 예린이 어땠어? 잘 먹고 잘 잤어요. 여기 일지에 다 적어뒀어요. 오, 정말? 이유식도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잘했네. 맛있겠다. 현수가 지은이를 격려해 주니까 지은이도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현수가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지은이는 완전히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예린이를 돌볼 수 있고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해요. 이유식도 직접 만들고 목욕도 시키고 기저귀도 제대로 갈고 집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어요. 물론 아직도 서툴고 가끔 저한테 도움을 청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떠넘기지는 않아요. 어머니, 예린이가 이유식을 잘 안 먹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로 만들었어? 당근이랑 감자로 만들었어요. 그럼 단호박을 조금 넣어봐. 달콤해서 더 잘 먹을 거야.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내일 당장 해봐야겠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예전처럼 어머니가 해주세요가 아니라 방법을 물어보고 본인이 직접 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뭘,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좀 알겠어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지. 뭐가?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정말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구나. 어머니는 어떻게 혼자서 현수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그냥 키웠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엄마니까. 저는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은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져요. 예전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말이에요.
무엇보다 예린이가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표정이 없고 반응도 별로 없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정말 밝고 건강해졌어요. 몸무게도 정상 범위로 늘었고 웃음도 많아졌고 옹알이도 많이 해요. 할미, 예린이가 저를 보고 웃으며 달려올 때 정말 행복해요. 통통하게 살도 올랐고 피부도 좋아졌고 눈도 말똥말똥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인 지은이를 따르는 모습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한테만 오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 하면서 지은이에게 달려가요. 지은이가 밥을 주면 잘 먹고, 지은이가 재워주면 잘 자고, 지은이가 부르면 웃으면서 달려가고, 그게 정상이죠. 아이는 엄마를 제일 따라야 하는 거니까. 어느 날 지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예린이가 이제 저를 정말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엄마니까. 예전에는 저보다 어머니만 따라서 정말 속상했거든요. 제가 엄마인데 애가 저를 안 따르니까. 그때는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제는 내가 정성껏 돌보니까 예린이도 아는 거지. 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에요. 예린이가 아플 때도 저를 찾고, 배고플 때도 저를 찾고, 이런 게 정말 엄마구나 싶어요. 그래, 그게 진짜 모성이야. 지금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예요. 지은이가 저를 피하려고 했던 건 제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였어요.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지은이는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실수하고 아직도 서툴러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음식 해드릴게요. 내가 정말 네.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는 이제 좀 할 줄 알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해봤는데 현수가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예린이 이유식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도 갈등은 있어요. 육아 방식이 다르다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지은이가 게을러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속으로만 삼키지 않아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지은아, 예린이 간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밥을 잘 안 먹던데. 그런가요? 그럼 줄일게요.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과일로 주고 과자는 하루에 한 번만. 네, 알겠어요. 그리고 우유도 시간을 정해서 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 그게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해결돼요. 가끔 현수가 그래요. 엄마, 이제 우리 집이 정말 가족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에는 지은이가 엄마한테 의존만 하고 저는 그걸 모르고 정말 이상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고 예린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맞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 가족 말이에요. 시댁이 부담스럽다는 말. 처음 들을 때는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부담스럽다고 하지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는 지은이 나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게 들킬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무조건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지은이를 더 위축시켰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서로 솔직해졌어요. 지은이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저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요. 그게 더 편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며느리가 부담스럽다고 할 때 혹시 그 속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르쳐주고 함께 배워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어도 직접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실수해도 다시 할 수 있게 격려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은이도 가끔 실수하고 저도 가끔 참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린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지은이도 좋은 엄마가 되어가고 있고, 현수도 좋은 아빠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좋은 할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노력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면 그게 가족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가족이 행복하길 바랍니다.